로봇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대표님? 최근에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오늘은 좀 쉬었는데요. 저는 로봇주에서는 별로 할 게 매출단이 안 나오니까 저기 이제 남아 있는 게 큐렉소도 다 팔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출단이 나오는. 그러면 고용이나 코렌텍 정도 남아 있는 매출단에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순환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렌텍 고용만 권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열기가 조금 불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그거는 불어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협동 로봇, 휴먼 로봇, 그러니까 로봇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연결고리나 수술용 로봇에서 에너지가 나왔고 그러면 이게 다음 이동할 게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은 뭐 스마트 팩토리 팔만 있는 거라든지 뭐 운반체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종목이 무거운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하긴 힘들고 그러면 로봇스타 로보티즈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산그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할 때 두산 로보틱스로 오히려 첫날 들어가는 게 낫고 그것 때문에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두산그룹에 관련된 요새 두산과 두산우주가 갑자기 또 컸는데 이게 또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 테마에서는 오히려 수술용 로봇에서는 아까 고용 코렌텍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 게임에서는 그냥 속편하게 그냥 현대로템 할래요. 현대로템. 네. 그냥 28,000원대 사갖고 앞으로 방산도 껴있고 철도도 껴있고 그 다음에 발사체도 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현대오토 에버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원효 대교 그 앞에 뭐 건물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풀어놨지 않았습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건드나 한번 볼래요. 이 ARM이 정의선 회장님으로 하여금 2027년에 계획 잡은 거를 앞당겨 주나.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 로템 중심으로 볼랍니다. 로봇주를 여쭤봤는데 현대 로템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아까 유가를 볼 때 SY, 히림, 하이스틸, 그 우크라이나나 네, 시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저것.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 갖고 하는 건 아예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종목을. 그리고 이 종목들 한번 보세요. SY입니다. 에너지 보세요. 한 단계 올려놓고 눌림목 줬다가 오늘 바로 땡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또 국토부 장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또 분명히 핵 우주 발사체 개발, 식량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군사적인 동맹 뭐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심하면 우리 한미 연합훈련 준하는 비슷한 것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반도의 리스크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특화돼 갖고 우리도 우주, 발사체, 핵, 그 다음에 방산 이렇게 압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유가는 오히려 사우디나 우크라이나를 보자. 이게 이제 이것이 저것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유가 오르니까 정유 사자. 이거는 오히려 실패 확률이 많고 이것 때문에 파생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는 뭔가 수주해 와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1인 영업사원이요. 영업사원이다. 네. 예. 그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밀착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틈새가 막 생길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네. 사우디가 대규모 자금한 거를 큰 거는 못 따와도 아기자기한 거는 따올 수가 있고 그룹들이
벌써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금고지기가 우리나라 와서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주를 굴삭기단 이런 것들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새는 정말 수급이 들어오듯이 수주해 와야 돼요. 말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수주가 수치로 꽂히는 기업들이 2024년도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은 오늘 CPI가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서 제가 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보다 0.1% 정도 높았어요. 3.7% 상승으로 나왔고 또 코어 CPI, 근원 CPI는 4.3%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대표님 오시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간밤에 1.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악재에 더해서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발매하면서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20% 정도 팔고 있는데 그 수요가 좀 줄을 수 있다. 그러면 국내 부품사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주가에도 좀 악재로 작용이 됐었거든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근데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애플 주가가 네. 저는 그냥 박스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고리 진짜 지금 자율 모빌리티 되면 카메라 센서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카메라 센서 대장 LG 이노텍인데 요새 죽여버리잖아요. 네. 애플 연결고리로 중국과 미국 간의 대판 싸움에서 돌발 변수, 또 하웨이,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노이즈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또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피하게끔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똑같이 보겠습니다. 애플, LG노텍은 사서 묻어두는데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데 다른 에너지로 오히려 아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역발상 전략이 나옵니까? 예, 오히려 삼성 밸류체인을 빨리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아이고 지금 어떤 자료를 찾고 계세요? 예, 제가 LG노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상심하고 계실 것 아니 같아서 일단은 답답하실 여쭤봤는데요. 거예요. 근데 예. 그 24만 25만 사신 분은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심이 발암 물질 내갖고 그냥 27만 원 그 6개월에서 8개월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 내공을 견디신 분들은 결론은 어때요? 40만 원이 넘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데 지수 발표하고 나서 네. 나스닥 선물이 빠졌네요. 이렇게 요 그래프를 빠졌다가 조금 반등을 하는 다시 그림 반등. 아닐까요? 예. 예. 근데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 세우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12월물 롱, 12월물 삼성 밸류체인.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롤오버가 내일 되는데 어떻게 롤오버가 되나 이거를 체크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미국의 CPI로는 9월달 기준금리는 동결 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그 시각 자체의 변함이 없다. 12월물 롱으로 말씀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오르겠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을 테니까 밸류체인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요. 저희 이제 50분가량 쭉 돈의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주 또 잘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을 갖고 잘 버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 오늘 화두는 소외주만 찾아라. 그동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의 그 바닥 패턴 종목 중에서 5G, 네. 원전, 건설, 건자재
그동안 징글징글했던 것만 찾으시죠. 네. 그리고 가는 쪽에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주기세포 이런 쪽. 그래서 이런 모양 찾으세요. 지속적으로 빠져갖고 바닥에서 밀집되는데 수급이 1년 동안 최대 거래량 터지는 것들 이런 거 찾으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우상향 에너지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요. 참 힘든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지만 고점은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도 터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다시 사봐도 된다 하는 물량들도 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 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조심할 거는 급등한 종목들.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들. 네. 피하라. 그리고 소외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지금 여유 시간이 한 7, 8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제가 왜 대형주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대형주가 커지려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무조건 12조 돼야 됩니다. 지금은 한 7, 8조 정도에 묶여있죠, 대표님. 예. 그러니까 10조 아래에서는 대형주 하지 말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시겠지만 물이 들어와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저는 금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종목별로 롱숏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일이 이제 이게 청산이 됩니다. 이게 조금 9월 어려워. 옵션. 예, 네. 어려워요. 9월 14일 만기에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한 사람은 청산됐을 때는 삼성전자 매수가 매도가 되고 선물 매도가 환매수가 됩니다. 롤오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한 걸 그대로 냅두고 9월물 매도를 12월물 매도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요 구조로 갔어요.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 총량을 보세요. 현물에서 3조 5천억, 그 다음에 선물에서 3조 7천억 팔았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샀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 거 1조가 왕창 넘게 팔. 샀죠. 그죠? 예. 토탈로 3조 5천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10조 넘게 샀어요. 그럼 이거 합치면 뭘 왕창 팔았다? 이게 딴 거 팔아먹었더니. 거기에 2차전지, 현대차, 다른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일부로 이제 12월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를 거다 배팅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청산되고 신규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대형주는 10조 넘을 때까지요. 이런 그림만 주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게 LG노텍 18만 원대 네이버 현대차 바닥이에요. 그런데 20만 원과 21만 원 오는데 6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기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빨라지려면 10조, 12조로 확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국제적인 정치학적 역학 구조가 풀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풀릴 기미는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CPI가 뭐 PPI가 어떻든 간에 저는 9월 달은 동결한다. 그리고 다음에 11월 달. 중단선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를 못 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발목 잡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자들은 오늘 요번에 중단하더라도 뭐 또 그 자꾸 또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에너지가 응집이 안 되는 거죠. 분산되고. 그래서 참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지만 빨리 시각 전환을 권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DB하이텍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도 코멘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DB하이텍은 내년 주총까지는 못 갑니다. 그냥 업황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지금 DB는 그 지금 여기서 싸움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주현 부회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남우 회장님이 재개하려고 그러면 처가댁 힘을 빚든지 주총에서 강서펀드하고 이사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내년 3, 4월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나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시간차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병원그룹이 먼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DB 하이테크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승조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